잡힐 듯 말 듯 오늘 선물의 게스트는 JK 김동욱. JK는 무슨 뜻인가요? 김동욱은 본명이고요. JK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카톨릭 신자예요. 한창 연습하고 계신 게 영웅이죠? 노래 하나하나를 부를 때마다 그런 욕심이 좀 몸에 어떤 피가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감정을 항상 표현하시고 담아내시는지. 그거를 막 이렇게 특별히 노리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언제부턴가 제 목소리에서 그런 느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물의 게스트는 JK 김동욱. JK는 무슨 뜻인가요? 김동욱은 본명이고요. 앞에 JK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카톨릭 신자예요. 제 첫 영어 이름이기도 하고요. 제 세례명이기도 한 그 이름과 제 성의 그 이니셜을 따서 그래서 JK라고 붙였는데 최근에는 중군의 약자가 아니냐라는.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옆에서. 존이라는 이름을 캐나다에서 이제 처음 썼는데 그때 그 캐나다에서 보냈던 시절이 제가 지금 음악하는데 정말 큰 많은 것들을 저한테 줬기 때문에 그 이름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면 팬분들이 제일 먼저 와 할까요? 글쎄요, 뭐 특별한 수식어가 따로 붙지 않아도 괜찮을 노래하는 사람인 거를 이제 아시고 계시니까. 가수죠, 뭐.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그쵸, 나는 가수죠.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찾아보니까 너무 수식어가 많아서 당장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는 뮤지컬 영웅의 주연, 가수. 그렇죠. 네, 그리고 재즈 보컬 이렇게 대단한 분을 선물해서 만나고 있다. 뭐 이런.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왜 그러세요? 쑥스럽게. 근데 목소리가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음악으로 들을 때랑 이렇게 직접 말씀을 나눌 때랑 혹시 목소리를 일부러 낮춰서 그렇죠. 말씀하고 계신 그런 건가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예전이랑 지금이랑 또 목소리가 많이 달라지기도 한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좀 좋게 얘기하면 약간 깊이도 좀 생긴 것 같고 근데 말하는 목소리랑 노래하는 목소리랑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일치돼 가는 것 같고 예전에는 제가 아마 내고 싶었던 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제가 연습해서 조금씩 변했던 것도 있고. 예전에 내고 싶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 글쎄요, 일단은 특별한 뭐 이렇게 소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뮤지션들 하나하나 가수가 되기 직전에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모창이죠. 예, 그들의 음악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단순히 저는 처음에 이제 그들의 목소리에 그러니까 사로잡혀서 그들의 목소리를 좀 따라가다 보면 제 스스로가 느끼기에 저 사람은 되게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아본 적은 없었었고요. 제 스스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을 좀 따라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뮤지션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JK 김동욱만의 소리를 찾아서 발전시켜가고 계신 단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제 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열심히 살고 있어요. 바쁘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 하루 일과는 거의 뭐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에 뮤지컬 연습 와서 이제 임하는 거 그리고 뭐 쭉 연습하다가 저녁 때 이제 제가 또 맡고 있는 라디오가 있거든요. 라디오 또 진행도 하고, DJ도 하고 있고 거의 뭐 요즘에는 제 사생활 어떤 제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거는 거의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창 연습하고 계신 게 영웅이죠? 영웅이죠. 주연을 맡으셨더라고요. 비슷하신 점이 있나요? 영웅과. 주연이요? 글쎄요, 뭐 외모는 사실 안중근 의사의 어떤 외모를 사실 저도 이제 사진으로만 봤었으니까 외모가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사실 차마 드릴 수가 없는데 같이 이제 공연할 때 이제 연습할 때 하는 스태프들이나 연출님들이 제일 좀 토종 안중근처럼 생겼다. 다른 배우들은 조금 이국적으로 좀 생겼거든요. 네네. 초연은 아니고 네. 이제 예전에도 공연을
올라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호평을 받았던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브로드웨이까지 갔었던 작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뭐 워낙에 상도 많이 휩쓸었었고 네. 인정받았던 작품이긴 하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특별히 계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지난해 한 11월쯤 이제 하얼빈 역에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네. 그런 와중에 이런 뮤지컬에서 안중근 의사 역을 맡으셔서 글쎄요. 그 우리나라의 역사, 그러니까 딱 작품으로 놓고만 봤었을 때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저도 어떻게 보면 겉핥기식으로 알아갔던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 한 페이지를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연기를 하고 그 음악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크게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정말 작품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32살이라는 나이, 정말 어린 나이, 저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인데 그 나이에 정말 물론 직업이 대한의병부 참모중장이었지만 군인이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자체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연으로서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생각도 많이 하셨고 또 연구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안중근을 연기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다른 분들은 정말 뮤지컬을 오랫동안 또 해오셨던 분들이 다 같이 하는 건데 저 혼자만 안중근에 대해서 어떤 제가 해석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준다고 해서 그 작품이 살아난다거나 그 작품이 돋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다 같이 이제 하나가 돼서 하는 작품이니까. 네. 근데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안중근에 대해서 지금 공연이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최근에 했던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서 안중근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인데 일단 저희가 표현하는 거는 거의 빙의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그렇죠. 예. 사실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분이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울분이나 그 조국을 위한 애국심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제 몸속에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사실 그거를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최대한 그때 당시에 내가 살았던 사람으로 정말 나 하나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애국심. 근데 그게 작품을 임하면요. 노래 하나하나를 부를 때마다 그런 애국심이 좀 이렇게 몸에 어떤 피가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노래할 때 되게 오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너무 오버 안 해도 된다. 충분히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이고 표현력이 충분히 되니까 너무 그렇게 과하게 안 해도 된다. 근데 가끔은 제가 너무 오버해서 처음에는 막 너무 막 끌어오르는 게 있어서. 근데 그게 그러면 오버가 아니라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듣는 사람을 하여금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또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뮤지컬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너무 제 감정만 내세우다 보면은 이 작품에 또 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해석이랑 밖에서 또 이렇게 경청하거나 관객분들이 이제 느꼈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이나 아까 그 누구보다도 토종 안중근과 닮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주위에서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지만 사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92년도에 이제 이민을 가서 가족이 다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네. 2000년도에 이제 한국에 우리나라에 이제 혼자 들어왔었으니까 한 8년 정도 생활하다가 온 거죠. 좀 진부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도 꼭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캐나다에 가 있을 동안에 사실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위의 또래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같이 보내고 중학교 때부터 정말 말 그대로 유년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 다 하나씩 이제 군대를 가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각자 고생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학교 다니던 친구들도 있었고 바로 그냥 사회전선에 뛰어들어서 활동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막 노가다라는 것도 막 이렇게 막노동도 뛰어보고 그 시절에 정말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편하게 살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이민을 간 거니까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했고 언어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외국 친구들이랑 많이 부딪히고
한국말은 오히려 더 잘했으니까, 우리나라 말을 더 잘했으니까 우리나라 친구들이랑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근데 거기 적응해서 살려면 그 나라 말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그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고, 그래서 나름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저도 따라서 해본다고 학창 시절에 잔디도 깎아보고 무역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이것저것 하면서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 친구가 제일 소중했었거든요. 사실 가족들도 당연히 옆에 계시니까 굉장히 소중하지만 살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동양인으로서 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게 덩치가 좀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사실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별로 이렇게 꿀리는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큰 막 무시라기보다는 그래도 학교 내에서는 영어를 잘 못하게 되면 좀 싸움도 많이 했었고, 사실 절대 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싸움으로 짓는 것보다도 그냥 그때는 처음에는 좀 악이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뭐 운동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하면은 남자들끼리 친해지니까 뭐 학교 내에 이제 농구부나 뭐 배구부 이런 데 들어가서 애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이제 선의의 경쟁으로 동양에도 이렇게 잘한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이렇게 결과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굉장히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남들한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지 않으려고 그런 그렇죠. 마음도 있었고. 사실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막 공부를 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곳에 가면은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있었으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지금도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물론 그 친구들이랑 떨어져 있던 소중한 시간이 그립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거길 안 갔으면 참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넓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 쓸데없는 사색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막 많이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음악도 사실은 거기서 해야겠다라고 확실하게 결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음악을 하겠다라는 거는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아버님께서 사실 음악을 이제 대중음악을 하셨던 분이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생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아버지한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좀 물려받았던 게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갔을 때는 사실 음악을 굉장히 넓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다라는 얘기는 다양한 장르들을 골고루 들어볼 수 있는, 굉장히 예전 음악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 유행하는 트렌디한 음악까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항상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 라디오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냥 음악이 어디서든 늘 나오니까. 근데 제가 막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막 이렇게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끌려 갔던 것 같아요. 음악이 너무 좋았고 항상 좀 힘들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항상 음악밖에 없었던 것 같고, 누구에게나 다 그렇겠지만 특히 저한테는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음악이랑. 그러니까 음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음악을 더 열심히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막 즐기는 것보다도, 즐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건 제일 친한 친구를 잃고 난 다음에 좀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캐나다 들어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황이었겠지만 저한테는 아무래도 제일 믿음직스럽고 제일 정말 앞으로 제일 잘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친구를 잃고 난 다음에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늘까지 원망할 정도로 정말 되게 좀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도 추스리고 이제 열심히 그 친구의 목까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학교도 이제 전문적으로 가게 되고,
물론 턱걸이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가서 음악 공부하고. 그때 재즈 보컬 전공하신 거죠? 네, 그때 이제 토론토에 그 험버 칼리지라는 학교랑 어떤 또 유니버시티에 클래식밖에 없었어요, 음악이. 근데 제가 클래식을 들어가기엔 너무 오래 걸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물론 재즈도 마찬가지였지만 재즈는 그래도 한번 오디션이라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도전하게 된 거였죠. 현재 이 시점에서 JK 김동욱이라는 가수에게 갖는 음악의 의미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어렸을 때 된장찌개를 처음 먹었는데 그 맛에 길들여져서 한참 먹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 이게 되게 질릴 것 같은데 지금 먹어도 안 질리는 것처럼 음악도 평생 그렇게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한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음악을 하나하나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제 음악을 통해서 이제 겪는 거나 느끼는 것들을 제가 이제 그 피드백을 이제 받다 보니까 난 단순히 그냥 즐기려고 했던 거였는데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무릎 꿇고 있다가도 힘이 되면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그냥 단순히 내가 즐기는 음악보다는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음악도 필요하겠구나. 그래도 가슴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계속. 난 즐겨야지 오래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어깨가 무겁고 이러면 난 오래 못 할 텐데 분명히. 근데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음악이 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음악으로서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고 같이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JK 김동욱의 음악하면은 배려가 녹아 있는 것 같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어떻게 그런 감정을 항상 표현하시고 담아내시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거를 막 이렇게 특별히 노리고 하는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가 제 목소리에서 그런 느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를 제가 이렇게 선곡을 했을 때나 그 노래에 대한 편곡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그건 음악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대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말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런 사람들이 늘 있지는 않겠지만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도 저 사람이랑 되게 가볍게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난 저 사람을 되게 오래 알고 싶다라는 어떤 이 노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노래는 내가 그냥 가볍게 이 노래를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는 노래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네. 모든 걸 다 막 이렇게 무게를 갖고 막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대하는 자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만약에 찔레꽃이면은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더 이렇게 막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한 곡 불러보고 싶었었는데 제가 직접 만들려다가 그게 너무 노리고 만들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느낌이.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이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런 기회에 이제 어떤 노래를 불러볼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찔레꽃이라는 노래 했는데 그 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마 노래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목소리에서 그런 느낌이 좀 나오지 않았나. 내가 즐기는 음악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음악 이렇게 양면적인 역할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음악에. 네. 근데 항상 아티스트들한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술과 상업의 조화 그 경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과 대중의 기호에 맞는 음악 사이에서 어떻게 그 균형을 잡아가는지. 그 대답은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대중이 사랑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론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코드를 당연히 읽어야 되고 알아야지 사실 대중음악을 또 하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제 욕심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그걸 대중들이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맞춰가 보자라는 그런 코드로 저는 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뭐 되게 어려운 음악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음악도 좋아하지만 가끔 굉장히 단순하고 내가 생각해도
되게 대중적인 코드를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대중과 이렇게 딱 맞닿을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흔히들 주위에서 얘기하는 히트곡들이 많이 나오는 그 시기가 될 텐데 저는 뭔가를 노리고 이렇게 해본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저는 딴 사람이 누가 나와서 어디서 이렇게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딱 보이잖아요, 사실.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를 또 어딘가에서 하신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순수하게 음악을 계속하고 싶다. 사실 제가 무슨 뭐 얼마나 또 막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막 인기에 연연해서 막 나와서 뭘 한다고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인기의 연연보다도 지금도 사실 저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한데 사실 그런 표현을 잘 못하니까 인기의 연연보다는 오랫동안 그냥 음악하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오랫동안이면 사실 지금까지 해오신 거에 몇 배 더 음악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겠죠? 그렇죠. 20대 후반에 데뷔를 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한 4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다른 거 한다기보다는 그냥 음악하면서 음악으로 오랫동안 사람들 곁에 좀 남아 있고 싶기도 하고 어떤 음악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가다 물을 넣어가듯이 가다 보면 네. 어딘가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가 있겠지. 그때가 되게 궁금해요. 어떤 얘기가 어떤 나올지. 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실지도 궁금하고. 2014년에는 어떤 모습을 저희가 기대해보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실 계획이세요? 14년에도 아마 다양한 음악을 좀 제가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음악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는 그 본업 음악에 네. 있어서. 그리고 일단 새해에는 또 뮤지컬 영웅이라는 작품이 이제 이 작품을 잘 마무리 줘야지 그 다음 행보도 참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신 있게. 그래서 이 작품을 일단은 잘 마무리 지어서 소화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감동과 그리고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가슴속에 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좀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야지.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2014년이 저한테.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과 또 앞으로 남기고 나누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고마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걸 돌려드려야 된다는 어떤 그거 자체가 대단히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큰 선물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좀 웃을 수도 있는데 그 대학교 오디션 볼 때 정말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오디션을 임했을 때 사실 이론 점수는 굉장히 많이 낮았었거든요. 학교를 탈락할 정도로. 네. 그때 당시에 정말 운이 되게 좋아서 학교를 붙었던 게 거기 다니던 다른 친구들 합격된 친구들 2명이 집이 멀다는 이유로 학교를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턱걸이로 올라가서 그 학교를 붙었던 게 정말 대단히 큰 선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요? 남겨드릴 선물은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옆에다 두고 이렇게 가끔씩 꺼내서 들어볼 수 있는 음악을 남겨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사실 제가 그러고 싶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오랫동안 음악을 해야 그 중에서 몇 곡이라도 여러분들 곁에 좀 남겨둘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오랫동안 음악을 하겠지만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제 이름보다도 음악이 여러분들의 추억과 그리고 그 삶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기억하는 건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저희도 그러잖아요. 아, 이때 당시에 이 노래 들으면서 사랑 고백했었는데 이때 상처받았을 때 이 노래 들으면서 엄청 울었는데 음악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추억과 함께. 그래서 그런 음악을 오랫동안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 아닐까. 사람들에게